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훈입니다. 녹내장과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은 대표적인 3대 실명 질환으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 장애가 생겨 시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인데요.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어 알아차리기 어려운 데다 병증이 심해져 실명에 이를 무렵에서야 시야가 흐릿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을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흔히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연령에서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라식, 라섹과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이 많이 시행되면서 안과를 찾았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젊은 녹내장 환자의 대다수는 근시 또는 고도근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녹내장 외에 다른 망막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녹내장은 크게 개방각 녹내장과 폐쇄각 녹내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두드러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이며 폐쇄각 녹내장은 약 1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녹내장은 대부분 안압을 낮추는 안약으로 치료한다고 하는데요. 녹내장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로도 안압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술을 하게 되는데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녹내장의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정기적인 검사라고 하는데요. 노안이 시작되는 40대 이상이거나 고혈압 혹은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근시가 심한 고도근시나 초고도근시인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안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해 녹내장 정밀 검사를 받을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전 세계적 영구 실명의 3대 원인 가운데 하나인 녹내장의 새로운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LA 안과그룹의 곽건준, 에드워드 리, 마이클 최 박사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곽 박사님은 제가 종종 모셨기 때문에 청취자분들하고 좀 가까웠게 느껴지실 텐데 우리 이 박사님과 최 박사님 오늘 처음 자리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에드워드 리 박사님과 마이클 최 박사님은 두 분 다 미국에 태어나셨고 지금 한인타운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에드워드 리 박사님은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 의과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시카고 의과대학원에서 안과 전문의 자격증 과정을 마치신 후에 세계적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또 추가 수련을 받으신 박사님이신데 지금 한인타운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마이크 최 박사님은 이제 그 방금 저희 LA 안과에 이제 오셨는데 역시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원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안과 전문의 과정을 하시고 뉴욕에 가서 또 추가 수련하신 분이십니다. 네. 자, 곽 박사님이야 잘들 알고 계시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녹내장에 관련된 정보를 나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또 청취하시고 시청하시고 계시는데요. 지난해 계속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시지 못했어요. 네, 참 우리 사회가 많은 피해를 입었죠. 여러분들 많이 그동안 힘드셨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뭐 한 6개월이건 1년 후쯤에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하게 되면은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이 눈에 그 여러 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기 때문에 많은 그 눈의 건강에 피해를 입으시는 건데 그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시 이 녹내장 환자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황반변성, 당뇨 망막증, 녹내장 이런 분들은 이 손상을 입으시면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실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오셔서 눈이 너무 많이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다리셨냐 했더니 봉쇄령이 내렸는데 어떻게 오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예약을 여러 번 했는데 딸이 나가는데 붙잡더라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죠? 또 어떤 분은 뭐라 하시냐면
약국에 나가려는데 약국도 닫고 있기 때문에 약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그 뭐 핑계 뭐 원인은 다 있지만 어쨌든 제대로 그 검사와 치료를 못 받으셔서 많은 손상을 입으신 분들을 여러분들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백내장하고 녹내장을 실제로 걸리지 않으면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차이점이 있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백내장은 그 굉장히 그 흔한 거로서 흔한 질환으로서 나이 먹으면 누구나 생기는 그 자연 노화 현상인데 다행히도 백내장 같은 경우는 시력을 아무리 이제 뭐 초기에서 중기로 들어가 말기로 들어가셔서도 수술만 잘 되시면 다시 시력 회복이 가능한데 네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백내장으로 빼앗긴 시력은 회복시켜 드릴 수 있지만 녹내장으로 빼앗기신 시력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녹내장으로 눈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이식을 받는데도 시력 회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현대과학이 최고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더 나빠지지 않게 중단시켜 드리는 것이지 이미 잊어버린 거를 되찾게 하는 그런 과학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뭐 저 영화 보니까 한국 영화 보니까 장님이 이렇게 눈 수술 받고 이렇게 하니까 보던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눈의 앞부분 그죠? 각막, 까만 자위, 동자, 수정체 이쪽은 이식이 되는데 그 전반적으로 눈의 뒤쪽에 신경 그죠? 시신경, 망막 이쪽에는 이거는 뇌신경 세포이기 때문에 이식이 안 되고 회복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드월리 박사님과 마이크 최 박사님을 모시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거는 이제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건 대개가 만성으로 가니까 이제 만성 녹내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네네. 폐쇄각 녹내장은 그 우각이 좁아서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 터지는 말하자면 맹장이 터지는 것처럼 터지는 급성 녹내장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리 박사님께서는 녹내장 중에서 역시 가장 많은 유형인 만성 녹내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오는 2차성 녹내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최 박사님께서는 그 급성 녹내장에서 말씀해 주시며 특히 저희들이 오늘 나온 자리에서 요 근래에 나온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그 신제품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내장은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안질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뭐 예방이 물론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할 테니까요. 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런 안과 질환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이 방송 좀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방각 녹내장 쉽게 풀어서 이제 만성 녹내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에드월리 박사님께 이 만성 녹내장이 어떤 질병인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눈 속에는 눈에서 받아들이는 영상을 두뇌까지 전달하는 시신경이란 조직이 있는데 녹내장이라는 이 시신경에 그 장애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 시신경은 전기 케이블처럼 수많은 신경 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신경 섬유가 손상되면 그 부분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이 그 조금일 때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를 못할 수 있지만 안 보이는 부분이 점점 커지게 되면 영구적 실명이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네네, 우리가 봐야 되는 신경이 점점 더 손상을 입어서 결국에는 시력을 잃는 병이 바로 이 만성 녹내장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시신경 손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경이 손상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눈 속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이지만 동양 사람 중에 눈에는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압이 높아지는 현상은 눈 속을 채우게 있는 액체가 정상적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니까 마취 바람을 많이 넣어 단단해진 뭐 축구공처럼 눈 아래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녹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보통 젊은 사람한테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고령의 환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또 젊은 환자들도 많이 늘고 있다 그래요? 네, 녹내장의 그 원인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뭐 나이가 많아지면 따라
예를 들면 뭐 40세 이후 발생률도 높아지며 근시가 뭐 있거나 뭐 가족 중에 뭐 녹내장이 있거나 과거 뭐 눈 외상, 과거 뭐 눈 수술, 당뇨 또는 심한 출혈증 등이 있었던 사람들은 중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안질환으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정보를 주의 깊게 들으시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패밀리 히스토리도 차지를 하는군요. 굉장히 강합니다. 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참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분 환자분들께 가족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할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가족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없다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녹내장 있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조상님들은 없었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넘버원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한반도의 조상님들은 수명이 짧으셨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네. 녹내장이 나타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안타까운 얘기네요. 네, 뭐 언제 한번 역사책을 보니까 임금님도 40 넘기신 분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녹내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자각 증상을 주거나 뭐 근지럽거나 뭐 잘 안 보이거나 뭐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뭐 되게 진단이 없이 지나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 대한민국 이 건강부에서 저희 팀을 보냈어요. 팔도 강산을 돌아다니면서 다 마을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네네. 검사를 해서 녹내장이 있는 사람들 다 걸러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당신들 중에 여기 왜 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요. 야, 여기서 녹내장이 자기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어느 지방에 가건 녹내장 발견된 사람 100명 중에 9명이 자기 녹내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전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 밖에 지금 닥터리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제 2차성 녹내장이라서 원래 녹내장 유전자가 없지만 다른 병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녹내장이 점점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요소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위험 인자들도 많은 건데 당뇨나 어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지금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좀 조심을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약을 좀 드시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요, 이 박사님? 네, 그리고 혈압약을 너무 강하게 드시거나 수면증도 무호흡이 있거나 사실은 물구나 무서기를 자주 하면 더욱 좀 위험합니다. 그 코 고시는 분들이 이제 수면증 무호흡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혈액순환 좋게 하신다고 거꾸로 서 있는 거 물구나무서기 하는 경우에도 그것도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병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중 무호흡인데 이게 코를 곤다고 꼭 수면중 무호흡은 아닌데 네네. 코를 고는 사람 많이 고는 사람 중에 수면중 무호흡진 환자가 많습니다. 근데 수면중 무호흡이란 거는 자는 동안에 10초 이상을 숨을 멈추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산소에 피 속에 산소가 모자르니까 심장은 펌프질하지만 산소가 안 가니까 시신경이 망가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녹내장이라는 안질환에 뭐 특수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오메가3라든지 뭐 루테인들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를 복용을 하셨을 경우에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까? 사실 모두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루테인 비타민은 황반 변성에 도움이 좀 있지만 녹내장 치료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루테인 같은 경우 이제 눈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 그게 황반 변성은 어느 정도 예방과 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녹내장, 이 실명의 3대 원인 가운데 하나의 녹내장은 큰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요즘 의료용 마리화나도 많지 않습니까, 박사님? 약 대신에 이제 마리화나를 사용할 경우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예, 미국 안과 협회에서도 뭐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효과가 입증된 약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마리화나로 안압을 내리려면 아주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안과 전문의로서 의료용 마리화나로 녹내장을 치료하는 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권고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력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가서야 발견할 수 있는 병이 녹내장이기 때문에 이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단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알아차리기가 쉽잖아요.
만성 녹내장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걸로 내 눈에 이상이 생겼구나를 캐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거의 모든 경우에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그 시력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심한 말기에 이르도록 본인 자신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네. 환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발생하여 서서히 악화됨으로 초기 발견이 어려워서 매우 위험합니다. 만성 녹내장은 그 시력을 서서히 훔쳐가는 도둑, 사일런트 thief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고혈압하고도 조금 비슷하네. 그것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증상을 안 주니 자각 증상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요. 녹내장이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가족이 해줘야 될 그런 최선의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이야기를 한두 가지 해주실 방법이 수 있다면 있을까요? 자기가 녹내장을 진단을 받았으니까 나와 피를 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과 나의 자식들, 그러니까 다 내가 녹내장 진단을 받았으니 당신들도 담당 안과 가서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죠. 그냥 안경만 하고 쓱 지나가지 말고 네네. 우리 가족에 녹내장이 있습니다. 나도 녹내장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윗대라도 아니면 지금에 대해서라도 녹내장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의 찬스를 높여줍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면 녹내장 검사를 수시로 해주는 게 좋아요, 박사님? 근데 녹내장이라는 게 역시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젊었을 때는 사실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몇 살 정도부터 정기 검진을 하면 녹내장을 좀 잡아낼 수 있을까요? 녹내장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한 40 이후입니다. 40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근데 말씀이시죠? 20대, 30대에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 자, 에드워드 리 박사께서 아까 시신경 손상이 일어나서 이제 녹내장이 시력을 잃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신경 손상이라는 게 왜 발생을 하는 겁니까? 네, 시신경 손상이 되는 것이요. 네네. 네, 그것이 역시 여러 가지 그 학설에 있는데 역시 그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안구에서 그 불빛을 시력으로 바꾸는 망막신경과 분별하는 두뇌를 연결하는 그 연결신경을 시신경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우리 신체 머리통과 몸통을 연결하는 목이 있듯이 그걸 연결하는데 그 부분에 피순환을 갖다가 막아주면은 그 부분이 서서히 세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것은 신경 세포를 잊어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된 것은 이건 회복이 불가능하게끔 없어지는데 아까 닥터 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자기 자신이 알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몸을 내가 잘 알지. 맞습니다. 내 몸을 내가 잘 알지만 이 경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녹내장의 진단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40세 이후에서는 가족력이 있다면 좀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 눈 검사는 통증 없이 할 수 있으며 안압 검사, 시야 검사, 망막 신경 섬유 검사, 시신경 검사, 우각경 검사 등으로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그 모든 검사가 이제 가령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제 내과 선생님에 가시면은 피도 뽑아야 되고 저 엑스레이도 찍으러 가야 되고 어디 가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검사가 다행히도 이런 안과에서는 저희 안과 내에서 모두가 다 쉽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에드워드 리 박사님께서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비교적 쉬운 데다가 아프지 않게 통증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최신 기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녹내장이 일단 나빠진 시력과 좁아지는 시야는 회복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녹내장 발견 당시에 시력과 시야를 현상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의 치료 목표입니다. 따라서 40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뭐 40세 이전이라도 가족 중에 뭐 녹내장 환자가 있거나 과거에 눈 외상, 근시, 당뇨증이 있을 때는 눈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눈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거는 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마이클 최 박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조금 전까지는 그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만성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그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불리는 급성 녹내장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급성 녹내장은 만성 녹내장이랑 달라요. 만성 녹내장은 안압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런데 급성 녹내장은 안압이 갑자기 올라가요. 급성 녹내장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만성 녹내장은 천천히 안압이 올라가니까 내가 증상을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급성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니까 본인이 딱 금방 자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압이 올라가면은 그 눈알이 딱딱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눈을 깜빡할 수도 못하고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눈이 빨개져요. 시력도 떨어질 수 있고 머리도 아플 수 있고 어떤 환자분은 구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토할 수까지 있군요. 예전에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 있던 한 그 직원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박사님을 찾아갔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급성 녹내장의 일종입니까? 통증과 함께 오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동양인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급성 녹내장도 시력을 잃을 수 있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일 텐데 이 녹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까 그 만성처럼 40대 이후 가족력이 있는 사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발생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눈 안에 액체가 우각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히면 안압이 갑자기 올라가요. 축구공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딱딱해져요. 그렇죠. 네. 눈도 똑같아요. 어떤 환자분은 태어났을 때 우각이 좁아요. 이런 환자에게 급성 녹내장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각이라는 게 뭔지 궁금할 텐데 우리 곽 박사님이 우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제 앞에서 사람 보면 이제 눈꺼풀 사이에 흰 자위고 까만 자위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그 까만 자위와 흰 자위의 경계선이 360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에 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까만 자위를 덮고 있는 투명한 각막과 이 까만 자위 홍채와의 이루는 그 각이 바로 그 부분이 그 안구 내의 액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슬픈 영화를 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그 안구 내에서 나오는 액체가 흘러나가는 말하자면 하수 같은 부분입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열려 있지만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만성 녹내장에 걸리고 그것이 갑자기 다치면은 갑자기 안압이 튀어오르니까 말하자면 이게 발작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녁 때 그냥 대굴대굴 굴르십니다. 너무 아파서. 그렇군요. 자, 이 우각이 좁다는 건 그런 의미인데 이제 선천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천적입니다. 그거는. 선천적인 거예요. 네. 그런 기운을 타고나십니다. 근데 그것이 젊어서는 문제가 없다가 네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 뒤에 그 홍채 뒤에서 백내장이 점점 자라면서 앞으로 밀면은 더 좁아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운이 안 좋아서 어두운 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둡게 해놓고 TV 볼 때 껌껌하게 해놓고 이렇게 어둡게 하면 동자가 커지니까 그럴 때 팍 터질 수가 있습니다. 맹장염이 팍 터지듯이 이건 그냥 순식간에 터집니다. 평생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안경원이고 가서도 뭐 안압이 정상이다가 그냥 순식간에 안압이 한 15가 정상인데 그게 뭐 45, 50, 6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럼 머리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프고 대굴대굴 굴러요. 토해서.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고 새벽에 응급실 가서 응급수술하고 눈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우리가 가끔 눈이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그거야 이제 두통 때문에 올 수도 있는데 눈 때문에 안압이 급하게 올라가서 되면 이건 급성 녹내장인데 이게 서양인들보다 동양인들한테 무척 많습니다. 급성 녹내장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선천적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말씀을 했는데 증상이 좀 있으면 이 시력을 잃을 수 있는 급성 녹내장을 좀 예방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안 돼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다 어느 한순간 터집니다. 그제서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근데 다행히도 네. 이제 저 마이크 최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실 텐데 그 안과 자신이 우각이 좁은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 내가 우각이 좁다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최 박사님? 안과 검사하러 오면 좁은 우각을 찾을 수 있어요. 네네. 검사 이름은 영어로는 Ultrasound Biomicroscopy라고 불러요. 네. 이 검사로 좁은 우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 검사하는 게 좋아요. 평소에 좀 이렇게 두통이 심하고 눈이 앞으로 많이 빠질 것 같고 이런 분들은 급성 녹내장이 올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검사를 지정해서 그냥 안과에 가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박사님. 네, 근데 급성 녹내장은 사실은 대개 경우 한번 터지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응급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한번 이거 걸리신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평생 그 어머니께서 평생 자신이 애를 10명을 출산했는데 그 출산을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아프더래요. 그 정도로 얼마나 통증이 아프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네네. 아까 급성 녹내장은 뭐 여러 가지 가족력도 있고 이제 기저질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성 녹내장은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급성 녹내장의 경우에 다른 발병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아시안 환자가 위험이 더 높아요. 그리고 원치 있는 환자도 위험이 좀 있어요. 백내장 처음 시작할 때 위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백내장이 오랫동안 많이 커지면 위험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서양인보다는 저희 같은 아시안 환자에게 급성 녹내장이 올 확률이 높고 또 원시 있는 환자들 그리고 백내장은 뭐 시력을 회복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백내장을 오랫동안 방치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 방치하시면 그렇게 됐습니다. 누구나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그러면 이 급성 녹내장이 제가 듣기로는 만성 녹내장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급성 녹내장이 벌써 생기면 응급 치료가 필요합니다. 레이저 하고 녹내장 약을 시작해야 돼요. 레이저 시술도 받고 약도 먹어야 되고. 네. 네. 그런데 급성 녹내장 오기 전에 레이저 치료하면 방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백내장 수술하면 급성 녹내장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백내장이 없는 사람들이 박사님 그 백내장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백내장에 이제 수술할 정도로 없으신 분은 네네. 백내장은 나중에 하고 우선 레이저 치료해서 급성 녹내장이 오는 거를 예방해드리고 만약에 기왕에 백내장도 충분히 있으시면은 레이저 하고 또 백내장 하느니 그냥 백내장 하시면 일석이조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급성 녹내장이라는 거는 발견된 다음에 이렇게 뭐 큰 치료를 해봤자 눈이 정상적으로 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발견을 해서 예방 치료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시력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반드시 받아봐야 되는 건데 이 같은 치료들이 혹시 건강보험으로 더 커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 그냥 제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커버 됩니다. 그런데 급성 녹내장이 오면 환자가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급성 녹내장 오기 전에 정기 검사 해야 돼요. 그러면 급성 녹내장은 아시안한테도 많고 원시 있는 환자한테도 많이 생기고 백내장 오랫동안 이제 방치할 경우에도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만성 녹내장은 40세 이후부터 정기 검사를 해라 하셨잖아요. 급성 녹내장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40세 이후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급성 녹내장에 올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요소를 많이 타고나신 분도 사실 20, 30대는 급성 녹내 터지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나이 먹으면서 이게 더 오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이제 40세 이후부터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에드워드 레 박사와 함께 2차성 녹내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뭐 만성 녹내장, 급성 녹내장은 그 용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2차성 녹내장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2차성 녹내장이란 원래
원래는 녹내장이 생기지 않을 눈인데 여러 가지 외부의 이유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녹내장이 말합니다. 뭐 쉽게 풀이해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합병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병이 왔을 때 그 병 때문에 다른 병이 생기는 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녹내장이 합병증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눈을 뭐 다쳤거나 뭐 수술 후유증을 앓았거나 뭐 당뇨, 고혈압 등이 신체 질환에 뭐 의한 망막증이 있거나 뭐 심한 염증이 있거나 뭐 할 때 2차적으로 녹내장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성분 중 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뭐 약들을 주사건, 뭐 안약이건, 뭐 코스프레이 등등 때문에 뭐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곽건준 박사께서 이제 종종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스테로이드 연고 눈가에 잘못됐다거나 실명된다고 좀 경고를 여러 번 해주셨는데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이 녹내장이 올 수가 있군요. 네, 특히 눈에 뭐 염증 치료약으로 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점안약, 뭐 안연고, 뭐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컨비션 연고 뭐 등을 뭐 함부로 뭐 사용하다가 합병으로 뭐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치료에 쓰일 수 있는 약들도 녹내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오버 더 카운트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그 연고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의 그 스테로이드가 함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레이블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 눈에는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크게 경고장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만 쓰지 눈에는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를 굳이 눈에 넣으면 녹내장이 일어날 수 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얼굴이나 다른데 치료에 쓰이는 약들도 녹내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죠, 박사님? 네. 네. 요즘부터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 약 때문에. 네. 네, 특히 뭐 요즘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아바스틴이란 뭐 특수 안내 뭐 주사약이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황반 변성, 뭐 황반 부종, 당뇨 망막증 등등 뭐 여러 심각한 뭐 병들을 치료하는 주사약인데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수년 사이에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사용량이 한 16배 정도 올라가면서 미국에서만 뭐 매년 300만 회 이상 뭐 되는데 그 사용량이 앞으로 더 올라가게 녹내장도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바스틴이라는 특수 그 눈 주사약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이게 참 곤란한 게 예. 아바스틴 이 종류의 약이 없으면은 실명하실 환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계통의 약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이거 없으면 뭐 황반 변성 같은 분들은 이걸 뭐 계속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리시고요. 또 당뇨 망막증이 심하신 분들 이게 굉장히 아주 그 획기적으로 그 효과가 좋고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매달 정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여러 번 하시다 보면 그거 의해서 그 자주 맞은 눈만 녹내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2차성 합병증으로 온 녹내장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예, 2차성 녹내장은 뭐 근본 원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원인 치료가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 뭐 심한 염증에 뭐 합병으로 녹내장이 오면은 뭐 우선 염증 치료가 잘 돼야 되고 녹내장 치료도 뭐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방법은 만성 녹내장은 치료와 같습니다. 만성 녹내장하고 치료 방법은 똑같군요. 2차성 녹내장도. 네, 알겠습니다. 자, 곽건준 박사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게 만성이 됐든 급성이 됐든 2차성이 됐든 실명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네. 이 녹내장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예, 이 녹내장 치료를 생각할 때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흔히 유행하는 말이 있죠. with 코로나. 네.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게 뭐 없앨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한번 녹내장 진단을 받으시면 죄송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그런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with corona, with glaucoma로 생각하시고 이걸 이제 대하셔야 되는데 우선 제가 볼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저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네, 그 녹내장의 병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정보를 쌓으셔야 되는데 담당 안과 선생님께 그 안과 학회에서 나오는 책자를 달라. 아니면 뭐 또 이렇게 저희 그 LAI LA 안과에 전화하시면 저희가 브로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그 녹내장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시고 만약에 지금 방송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컴퓨터나 유튜브 들어가셔서 라디오 코리아 지금 오늘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뭐 한 번 치료하고 뭐 이렇게 다래끼처럼 한 번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가져갈 거니까 네네. 우선 우선 알아보셔서 타운 내에서 내가 어디 갈 건가 안과를 한 군데 정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참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행인 것은 그 뭐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제가 보기에 그 타운 내 안과 선생님들이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세요. 네. 근데 물론 다 예외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근데 좋으신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약국이라든지 안경원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자기 주치의 선생님께 어느 안과를 소개하십니까? 해서 한 안과를 정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그러면 도리어 이거는 손해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안과도 주치의를 정해라. 그러면 한 안과를 정해서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역시 또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압을 내리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방법인데 안압을 내리기 위해서 크게 말해서 점안약, 레이저, 복용약, 시술, 수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 경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점안약이 녹내장에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훌륭한 효과도 인정됐으며 또 눈이나 신체에 심한 부작용이 매우 적거든요. 그죠? 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넣으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치료해야 된다. 들어갈 때 따갑다, 충혈이 된다, 알러지가 생긴다. 뭐 여러 가지들 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역시 이 점안약이 가장 그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요즘 또 좋은 뉴스는 요즘 최근에 그 좋은 약들을 이렇게 컴비네이션을 시켜서 한 가지 약을 쓰지만 그 안에 두 가지 약이 들어있어서 약은 한 방울 쓰지만 효과는 두 배로 내는 그런 컴비네이션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복약도 있고 이제 알약도 있겠는데 그 알약은 하루에 한 두세 번만 복용을 하면은 양쪽 눈의 안압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대신 불편한 게 뭔가 하면 이걸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소화기화하고 또 신장에 콩팥에 돌멩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 복용만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 좋은 소식은 요 근래에 그 레이저 치료가 좋은 게 나왔는데 이 레이저 치료에는 이 광선을 이용해서 안압을 낮춰주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 오피스 내에서 안과 오피스 내에서 수술실 갈 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냥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몇 분 안 걸리고 통증도 없고 좋은데 좋은 점은 이제 그 간단하고 부작용이 없다는 점인데 단점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더 강력한 레이저가 나와서 근데 그 대신 그 단점은 그런 이제 수술실에 가야 됩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강력한 레이저 나와서 이 레이저는 효과가 좀 크고 지속이 오래됩니다. 이 레이저 이름이 뭐예요? 그 사이클로 레이저라고 합니다. 사이클로 레이저. 그래서 안구의 그 까만 자의 옆에를 360도 치료를 해주는데 역시 이 치료법도 뭐 영구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그리고 또 이게 뭐를 정확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둘레를 하는 게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히 조절하기는 힘든데 역시 이렇게 뭘 시원하게 진짜 한 방에 날리려면은 그 전통 그 재래식 녹내장 수술이 필요한데 좋은 점은 잘 되면은 안압이 그냥 현저하게 떨어져서 약 서너 가지 쓰시는 분들도 다 끊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은 역시 그 안구의 벽을 뚫러서 물집을 빼내고 이러기 때문에 매우 위험도가 높고
또 성공을 하더라도 늘 그 물집 때문에 그 이물감과 이 감염의 위험 같은 걸 안고 사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수술을 있었는데 또 좋은 소식은 요즘 최근에 그 소위 우리가 최소 침습 시술법이라 그래서 뭐 수술은 수술이고 뭐 수술실에 가서 하는 수술은 수술인데 그 절개를 작게 해서 이렇게 하는 수술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한 첨단 기술로서 모험도 적고 또 큰 외상을 남기지 않고 그냥 바늘구멍 하나만 남습니다. 남고 또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부작용이 아주 적어서 회복이 빠른 그런 그 장점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OMNI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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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이 있는데 네네. 이 수술은 그 눈 안에 들어가서 이 우각, 그러니까 그 방수를 흘러나가는 말하자면 하수 역할하는 부분을 이렇게 열어줘서 흐름이 원만케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수술인데 이것은 참 좋은 것이 백내장 수술과 함께 그냥 함께 또 추가 뭐 없이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백내장 수술 없이도 그냥 그 자체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신데 굉장히 간단하고 환자분들의 그 회복이 빠르세요. 네, 근데 이것의 단점이 그럼 뭐냐? 단점은 이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크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걸 못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국민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메디케어나 큰 HMO 이런 그 보험 개인 보험 가지신 분들은 다 커버가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또 한 가지 단점은 역시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이 녹내장에 대해서는 녹내장에서는 역시 녹내장을 리버스 그러니까 뒤로 원시 복구를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자리에서 멈추게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뭐니 이런 좋은 치료가 있다 하더라도 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조기 발견해서 미리 치료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정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LA 안과그룹으로 여러분들 연락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13-484-1000번, 213-484-1000번으로 반드시 예약하셔야 하고요. 방문하실 오피스 주소는요. 3055 윌셔 블루버드 수입 넘버 100번입니다. 오늘 세 분 박사님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